용기를 검색하니까 컨테이너가 먼저 나와요. 컨테이너, 용기. 저 뒤에 있는 커리지는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진짜 용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릇도 깨부수는 게 진짜 용기구나.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뭐 비 맞으면 또 말라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고. 그죠?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인생 최고의 감독은 누구냐?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바깥에 나가서 낯선 환경과 사람과 책과 마주치지 않는 이상 깨우침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99번째 책입니다. 원래 저 책 제목은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메타버스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라. 조사해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타겟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신 중년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밑에 한 줄 더 있었어요. 아주 죽기 전에.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어야 되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사셔야 됩니다. 여기 썩은 사과라는 시가 있는데요. 최정란 시인이 쓴 시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사과를 보냈는데 좋은 사과를 보냈어요. 근데 유통 과정에서 가다가 썩었어, 몇 개가. 여러분 부모님은 썩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좋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 그죠? 둘째 날은 조금 더 덜 썩은 거. 이렇게 썩은 사과 먹다 인생이 썩는다는 겁니다.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좋은 사과를 먼저 드시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시를 읽기 전에는 싼 와인을 먼저 꺼내 먹다가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싼 와인 먹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좋은 비싼 와인을 먼저 꺼내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덕에 돌아가시면 가장 비싼 거 먼저 꺼내서. 왜냐면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맞아야 될 5가지 침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침이 무슨 침이냐면 우연한 마주침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마주침을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다음 달에는 지하철에서 자빠지는 걸, 계단에서 넘어지고 뇌진탕 일부 직전까지 가고 이런 걸 다 계획 세울 수는 없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인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두 번째, 깨우침이 생깁니다. 깨우침은 마주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바깥에 나가서 낯선 환경과 사람과 책과 마주치지 않는 이상 깨우침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문일침에 가르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1막은 나지막, 2막은 오르막, 3막은 횡격막. 제가 네이버에서 막자로 끝나는 걸 딱 끝나는 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다 주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우침이라는 이제 내리막길에서 니우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든든한 밑받침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법대로 합니까?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색다른 깨우침. 당신은 지금 내버리고 있나요? 써버리고 있나요? 내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써버리면 글이 됩니다. 우리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내버려 둬. 이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나면 시원섭섭하시죠? 이거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시원한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당신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끌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길들여지고 있나요? 길들고 있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중년 이후부터 자꾸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뒤흔들고 있나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지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은 현실의 생산점이다. 우연을 만들어내려면 불확실성의 세계로 내 몸을 던져야 됩니다. 뛰어들지 않으면 우연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인생 최고의 감독은 누구냐?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소우자를 보니까, 인생의 생자를 보니까 이게 소잖아요, 소. 이게 일이 외나무 다리고. 그죠? 소나무, 외나무 다리를 소가 건너는 게 인생의 생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뭐 학원을 쓰고 여러분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근육 1kg 늘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100번 쓰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근육 1kg 늘리기 1kg 그 100번 쓸 동안에 스쿼트를 하세요. 한 번이라도. 여기 용기를 검색하니까 컨테이너가 먼저 나와요. 컨테이너, 용기. 저 뒤에 있는 커리지는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진짜 용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릇도 깨부수는 게 진짜 용기구나.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뭐 비 맞으면 또 말라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대학교하고 들이대학교도 만들었잖아요.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그다음에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쿵푸 팬트에 보면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우연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불확실성하게 뛰어들면 거기 마주침이라는 선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걱정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껄떡거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아씨, 어제 술 안 마실 걸, 어제 운동할 걸, 그죠? 제가 좋아하는 우찌다 다츠루라는 일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이렇게 모르게 되는 거는 게을러가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몰라야지, 내일도 몰라야지, 이게 모르려고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무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게을러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히 근면해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들은요, 계산하기 전에 여기 뜨겁게 다가오면 그냥 갑니다. 네. 이게 들이대학교의 본질이에요. 저도 사하라 사막 누가 가자고 그래서 와, 참가비가 300만 원이래. 또 낮에 40도가 넘어 죽는데, 죽을 수 있대. 그러고 다 생각하면 못 가요. 그냥 긁었잖아요. 카드 긁고. 갔다 왔더니 프랑스 신발 회사에서 1,500만 원을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남았잖아요. 800만 원 들었는데 1,500만 원. 다 뭐냐? 긁은 대가라는 거예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보면 때만 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발터 베냐민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진보도 항상 그때그때 일보만이 진보, 2보도 3보도 N+1의 1보도 결코 진보가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장기 발전 전략 세우고 막 그런 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한 발짝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때안이 생기는데, 한 발짝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그러면 영원히 못 가는 거죠. 네, 인생을 망치는 4가지 공식. 공사다망하면 다 망합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 뜨거운 다짐, 대단한 결심. 저게 대단할수록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완벽한 준비. 때만 끼잖아요. 그죠? 철저한 계획, 적극적 검토, 장시간의 숙고.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검토. 안 되는 이유, 합리적 핑계 이런 거 대지 마시고, 세상을 바꾸는 건 저겁니다. 과감한 실천, 지루한 반복. 반복은 지루합니다. 반복이 매일매일 심장 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써버리는 사람입니까? 내버리는 사람입니까? 안으로 버리는 써버리는 사람, 밖으로 버리는 내버리는 사람.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이제 순간순간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쓴 거고요. 이게 다 지나가다가도 이제 제 몸을 관통하는 흔적의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중간에 서서 이렇게 또 메모도 하고 또 휴대폰에 또 녹음도 하고, 그래서 저런 거 주워다가 이제 엮어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고, 그때 만약에 기록 안 했다 그러면 이런 책들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불안의 설화는 벽돌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어제 느낀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느낀다면 그것은 느낌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느낌의 위기입니다. 한병철 제독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느낌의 위기. 느낌은 내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지 느낌이 생기는데,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접속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디지터스, 손가락에서 나왔대요. 손가락.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으로 접속하잖아요. 디지털 접속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 접속 세계에 몸 매몰돼가지고 사각형 안에 이렇게 머리 계속 쳐갖고 접촉을 하세요. 접촉. 우리 여기 사모님들도 한 3시간 동안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자, 바보의 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요. 저기 AX가 뭐냐면 A는 경험입니다. 경험. X는 뇌에 입력되는 정보예요. 자, 예를 들면 A가 제로일 때 X가 계속 커지면 뭐가 될까요? Y는 제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 A가 애기 낳아본 산통을 경험한 어떤 사모님께서 나와서 이제 애 낳는 진통에 대한 강의를, 남자도 수강생을 모아놓고 열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한테 입력되는 정보 X가 계속 커져도 Y로 느끼는 남자들은 어떻게 절감하고 있을까요? 느끼지 못합니다. 왜? 애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경험이라는 A 값이 여러분의 중년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훨씬 더, 특히 접촉 경험, 물건을 사는 건 절반으로 줄이시고 경험을 사셔야 돼요. 이제 미리 공개하면 저의 100권째 책의 컨셉입니다. 여기 이제 E가 뭐냐면 경험입니다. 그리고 R은 2개가 있는데 독서와 인간관계, 그 다음에 분모에 L이 있습니다. L이 바로 뭐냐면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적확한 언어로, 아주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즉 분자값이, 분모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언어가 중구난방 횡설수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그러면서 임팩트가 높아져야 저 위에 분자값이 커지면서 Y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뜻밖의 가르침, 횡격막이라고, 저 왼쪽에 보시면 벨터 바냐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진지한 숙고보다 횡격막의 발작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준다.
예, 그러니까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편견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편견? 내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편견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장이 비틀린 상태에서 나오는 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도 편견이라는 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끌려가는 직장인입니까? 끌리는 장인입니까? 직장인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립니다. 왜냐면 출근하기 싫으니까.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심장이 뜁니다. 너무 일터가 놀이터인 거예요. 직장인 일터가 노동의 현장인 거고 탈출의 현장입니다. 직장인 항상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쪽 교보문고에 가 있고 호프집에 가 있고 야구장에 가 있고.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리 올리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사랑하는 힘하고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능력이 아니고 한 가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누군가 사랑할 때 질문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죠.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잖아요. 밥은 처먹었는지, 뭐 자빠져 잤는지. 그러니까 이 말이 진리잖아요.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내 일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사랑하면 그냥 질문이 폭발합니다. 개미 다리는 몇 개일까요? 어떤 친구가 8개래. 저기 머리에 붙어 있는 건 다리가 아니야. 이건 더듬이에요, 더듬이. 그 지인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근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지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야, 지네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랬더니 이제 지네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네는 직장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장인이 되는 비결은 개미한테 난생 처음 질문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질문술사가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섬진강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요. 친구하고 동서울 터미널에 자전거를 싣고 가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고속도로 3시간째 가고 있는데 친구가 교수님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3시간째 가고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이 버스가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고 있대. 우리는 이제 전라북도 강진을 가야 섬진강을 가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자의 질문은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버스표든 막 똑바로 못 끄냐? 이렇게 야단을 치면 심리적으로 패배감만 들고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저런 질문을 던진 거죠. 학습자의 질문을. 야, 친구야, 어차피 버스 잘못한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하는 좋은 방법은 없냐? 그랬더니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 기사님을 설득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세웠어요. 고속도로에서 진짜로. 저 기사님 뒤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전거 꺼내가지고 안전하게 갔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심판자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학습자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판자의 질문을 던져가지고는요, 서로 가슴에 상처만 바뀌고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말문을 막지 말고 질문을 던져서 관문을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프라브럼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풀어보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야, 정말 대단한 그림 아닙니까? 길이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저 사람이 낸 길을 쫓아가면 영원히 그냥 그 길 위에서 감동은 전혀 없는 겁니다. 낯선 길을 저렇게 몸을 던져서 갈 때 마주침이 생기는 거고 깨우침도 생기고 길 들여지지 말고 길을 들어야 됩니다. 길은 앞에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길은 남이 걸어간 길이고요. 뒤로 생깁니다. 뒤로 생기는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물론 모든 길을 다 내가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가급적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에서 내가 심장이 뛰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잭 길버트라는 사람이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보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게 여기저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전거 타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건데요. 포기하라는 뇌의 끊임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몸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끈기를 데리고 나타난다. 포기와 끈기 사이에서 나는 목적지를 향해 꾸역꾸역 나아간다. 오늘도 포기는 끈기와 은밀하게 결탁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결행을 거듭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왼발이 밟은 페달만큼 오른발이 무임승차하지만 반대로 오른발이 힘들인 만큼 왼발은 무임승차의 혜택을 받는다. 왼발과 오른발의 무한 궤도 속에서 라이더는 인생 역전을 꿈꾼다. 예, 마치겠습니다.